그날 아침 세상은 평범하게 시작됐지만 한 남자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경비원 제복 속에 감춰진 그의 눈빛엔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죠. 회장님 오십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로비가 숨을 죽인 순간 그는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볼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름 하나, 미란. 그녀의 죽음 이후 30년 침묵 속에서 부서진 정의를 향한 복수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무시한 자리에서 그는 가장 치명적인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 65살의 그는 오늘부터 서그룹 본사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이라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반듯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경비원 제복이 그의 마른 몸에 걸려 있었죠. 흰 장갑을 끼면서 그는 문득 30년 전 이 회사에 마지막으로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명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서그룹 회장의 사위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란 씨. 입술을 깨물며 상철은 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 그 사이를 지나며 상철은 경비대장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 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근무 위치 알려드릴게요. 경비대장은 상철을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상철은 빈틈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출입문, 비상구, CCTV 위치까지. 저기, 할아버지 커피 한 잔 가져다 주실래요? 까만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안내데스크에 기대어 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기획이사 조윤아라고 적혀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경비원이라 커피 서비스는. 아, 정말요. 경비원 주제에 그런 말투는 뭐예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윤아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할아버지는 여기 서 있기나 하세요. 윤아가 돌아서는 순간 상철의 눈이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법률 용어 몇 개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죠. 그는 본능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스캔했습니다. 이 계약서 문제가 있는데. 생각할 틈도 없이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죠. 회장님 오십니다. 상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 회장. 30년 전 그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천천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걸음걸이. 서 회장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상철에게 향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인가? 경비대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근무하는 박상철이라는 분입니다. 서 회장은 상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나를 알아볼까? 30년이란 세월이 나를 충분히 변화시켰을까? 꼼꼼해 보이는군. 좋아. 서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서운함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상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전 아내 이미란이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왔습니다. 미란 씨, 지켜봐요. 당신의 억울한 죽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상철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식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어느새 서그룹의 일상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로비의 구석구석을 점검했죠. 임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그저 늙은 경비원으로만 봤지만 상철은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철은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나가 다른 여성과 함께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 여성은 유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계약은 완벽해요. 아무도 문제를 찾지 못할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상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나야, 조심해야 돼. 회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야.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녀의 명찰을 보았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 정혜숙, 모녀였군요. 두 사람이 지나간 후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상철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의 일부였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인수 계약서. 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종이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단 몇 줄이었지만 그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회사의 치명적인 불합리한 조항이잖아. 30년간의 법률 지식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이 계약대로라면 서그룹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철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나서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회사가 위험해. 고민하던 그때 로비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이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순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상철에게 쏠렸습니다. 서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오?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경비원이 어떻게 감히? 유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해숙도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상철은 움츠러들 것 같은 기분을 꾹 참았습니다. 회장님, 이 조항을 보십시오. 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조건부 채무를 서그룹이 무제한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상대 회사에 숨겨진 부채가 있다면 우리 회사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법률 지식이 있어. 상철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너무 나서버린 걸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전에 관련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해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경비원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이미 검토했고. 서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계속해보시오. 박상철 씨. 상철은 몸 안에서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인수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책임 한도가 없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또한 이 분쟁 해결 조항은 분쟁 시 상대방 국가에서 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서 회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보증 조건이 불공평해요. 상대방은 노력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약속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 회장은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장 불러라. 이 계약 전체를 다시 검토하게. 해숙과 유나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상처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내일 내 사무실로 오게. 상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미란 씨. 다음 날 아침 상철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서 회장의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층 꼭대기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서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 계약서 검토 결과 당신 말이 모두 맞았소. 법무팀장이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것 같은데. 상철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법률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소? 상철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배웠죠. 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약서나 중요, 문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자네를 내 특별 자문역으로 임명하겠소. 물론 공식적인 직함은 그대로 경비원으로 두고. 상철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서 회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회장의 사무실을 나온 상철은 복도에서 해숙과 유나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어디까지 올라올 생각이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해숙은 상처를 꿰뚫어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죠?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일하러 왔을 뿐입니다. 해숙은 한 발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 일에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번갈아 빛났습니다.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임원님. 그날 저녁 서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상철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게. 과거 이력, 가족관계, 모든 것을.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한편 해숙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숙과 유나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박상철이라는 사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계획에 방해가 돼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경비원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의 약점을 찾아내서 쫓아내면 돼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 회장의 사람들이 상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서 회장의 사무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내민 파일을 읽고 난 후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철은 30년 전 회장님의 사위였던 그 박상철이 맞습니다. 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 그리고 30년 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또 다른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일에는 30년 전 기밀 유출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해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을 내 사무실로 불러오게. 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 미란아, 내가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날 밤 상철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그룹과 관련된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30년간의 조사 결과물들. 그는 와인 한 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란 씨, 드디어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어요. 곧 당신의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서그룹 비서실.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법무팀 특별 고문으로 출근하세요. 공식 발령입니다. 전화를 끄는 상철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팀 특별 고문. 상철은 새로운 명함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회사의 수석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특별 고문이라는 애매한 직함으로 돌아왔네요. 괜찮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철은 법무팀이 있는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경비원이었던 노인이 갑자기 고문이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박상철 선생님, 이쪽입니다. 법무팀장 김준호가 상철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가에 위치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로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지난 30년간의 주요 계약서와 소송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이요? 그건 회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상철은 서 회장의 서명이 담긴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상철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들.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숙이 관여한 인사결정과 윤아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에 집중했습니다. 이상하네. 상철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문서들 사이에서 특이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인사권을 갖게 된 이후 특정 부서의 핵심 인재들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좌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해숙의 측근들이 채웠죠. 증거가 필요해. 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메모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 회장이 상철을 급히 불렀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긴급 협상이 있네. 자네도 함께 가주게. 상철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 아시아 퍼시픽 인수건이야. 자네가 지적한 계약서 문제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해졌어. 상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상철은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자네가 누군지 알고 있네. 갑작스러운 말에 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 회장의 눈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 사위였던 박상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돌아왔나?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을까요? 미란을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서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에 집중하세. 나머지 이야기는 돌아와서 하자고. 도쿄에서의 협상은 치열했습니다. 상대 측은 이미 서명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측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이 결렬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상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상철은 법률적 허점과 함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새로운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고 해결책은 창의적이었습니다. 1시간 후 양측은 새로운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서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 대단하군.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 회장은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미란이 무죄였나?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 아이는 절대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혜숙의 짓이었어요. 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거의 다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상철은 다시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30년 전 정혜숙이 보냈던 이메일. 그녀가 경쟁사에 기밀을 넘기고 그 죄를 이미란에게 뒤집어 씌운 증거였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 씨, 드디어 찾았어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니터 속 30년 전 이메일만 보였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결정적 증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는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정혜숙이 보낸 이메일은 중요한 단서였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모든 퍼즐 조각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상철은 고개를 들어 벽에 붙여놓은 타임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의 사건들, 인사이동, 회사 주요 결정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의 눈이 갑자기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이건 미란이 죽은 직후 해숙은 갑자기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사권을 갖게 된 이후 미란과 가까웠던 직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났죠. 상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사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인사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특별 고문 신분증을 보여주며 지난 30년간의 인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자료는 지하 서고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직원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쯤이야. 드디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상철은 집중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군. 미란이 사망한 직후
정혜숙은 인사 담당 임원으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도 상당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회사와 거래하던 여러 업체들이 정혜숙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흔적도 있었죠. 뇌물이었어.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이제 윤아의 연관성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그의 책상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일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죠. 누구지? 경계하는 마음으로 상철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윤아가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자신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던 중 그는 윤아가 최근에 작성한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혜숙에게 보낸 메일이었죠. 어머니, 박상철이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밝히면 우리 3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메일은 윤아가 어머니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모녀 관계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거죠. 이제 거의 다 모았어. 그날 저녁 서 회장이 상철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증거는 모았나?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혜숙이 미란을 모함했다는 증거와 그 이후 30년간 회사 내에서 벌인 비리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 회장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보여주게. 상철은 준비해온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메일, 인사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최근 윤아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정혜숙과 윤아 모녀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던 거였군.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는 서 회장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죠. 미안하네, 상처. 내가 자네를 의심했던 거, 그리고 미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철과 서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아의 눈이 테이블 위 펼쳐진 서류들을 훑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어오게, 조윤아. 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겠네. 자네와 자네 어머니가 30년간 저지른 일들에 대해. 윤아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상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란의 남편입니다. 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그룹 본사는 이례적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임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50층 대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상철 선생. 비서의 안내로 상철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서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는 서 회장이, 그리고 한쪽에는 창백한 얼굴의 혜숙과 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에서는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딸 이미란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그것은 누명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상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앞으로 나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정혜숙의 이메일, 계좌 내역, 인사 기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숙 이사와 그녀의 딸 조윤아 이사가 30년간 저지른 비리의 증거입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계숙이 어떻게 미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 후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윤아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공모했는지. 해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윤아도 함께 일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체념한 듯 했습니다. 서 회장이 손을 들어 해숙의 말을 막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무법인 두 곳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상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상철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혜숙 이사와 조윤아 이사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서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딸 임미란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기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임미란은 결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박상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선이 상철에게 향했습니다.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서 회장은 상철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네요. 상철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미란이 편히 쉴 수 있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속에 품었던 3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철, 자네에게 공식적인 제안이 있네. 서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그룹 법무팀 고문으로 정식 임명하고 싶네. 자네의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을 뿐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미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볼 때가 아닐까. 미란도 그걸 원할 거야. 상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30년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 씨, 보고 있나요? 드디어 해냈어요. 상철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란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